1. PPP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금융시장의 다양한 기법들 중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파생상품 중 하나인 PPP의 구조와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또는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 PPP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 부분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금융 선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자본시장 구성국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법색 룰런 포포에에 기초한 트레이딩 방식으로 SOC 사업, 인프라 구축, 휴머니테리안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표면적으로는 공익 또는 공공 프로젝트의 완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상장 그리고 증권거래소에 고시되지 않는 증권 등을 기관 투자자가 은행투자운용사 재단 등의 은행 증서를 전매하도록 허용한 규정으로 운용투자자산 규모 USD 100밀리언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면제해주어 국제금융그룹의 이너서클 트레이더들만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자여진 금융거래 기법입니다. 오늘날에는 모건 스탠리 및 골드만삭스 등 주요 전문 금융기업과 세계은행 순위 25위 이내의 금융기관들의 자체 자본 증식이나 거대 자본 통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PPP는 다양한 형태의 지급보증 부채 증서를 바이 언드 셀 거래를 통해서 고수익을 창출합니다. PPP 거래의 단위는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USD 10밀리언부터 시작하여 USD 500밀리언 그리고 크게는 USD 100빌리언까지의 범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통상 40주간 원금의 몇 배를 뛰어넘는 고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래입니다. PPP 시장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폐쇄적 구조이며 소수의 트레이더가 주도하는 독점적 구조로 일반 시장에 공개되지 않고 프라이빗 시장을 주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개되지 않은 거래 내용, 이해하기 힘든 투자 기법과 투자 유형, 일반인 참여가 어려운 높은 투자의 금액, 그리고 생소한 용어와 절차 등으로 인해 전문금융기관조차도 시장 참여가 어려운 투자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PPP는 오랜 역사를 가진 금융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문 투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PPP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PPP는 주로 파생상품으로 거래를 주도하는데 주로 미국의 화폐 발행을 주관하는 FRB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상위그룹도 함께 개입하여 진행합니다. 세계금융결제기구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만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가 미국 경제 규모의 수십 배에 달하는 693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 거래에 개입하는 거대 금융그룹의 주요 목적과 역할은 영향력이 떨어져가는 달러화의 유통 속도를 조절하여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이 그룹들은 국제금융법규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국제금융기구를 조정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외부에서 일체 알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으로 금융증서의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 PPP의 배경입니다. 무한대의 금융자산과 시스템 그리고 다중결제기구를 관장하며 아무런 법률적 구속 없이 금융투자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의 개념. PPP는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트레이더들의 성향과 마켓에 따라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조금씩 다른 방식의 PPP를 구사합니다. 가장 짧은 1일 프로그램인 원데이 블럿 프로그램부터 일반적인 40주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최상위 클래스로 분류되는 SPPP까지 이 모든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PPP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PPP는 인터넷과 정보의 발달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에 잘 알려지기 힘든 사업 내용과 독특한 거래 환경의 특성 때문에 베일에 가려진 고수익 금융상품 정도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활발한 정보활동과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PPP에 대한 정보들이 일부분 드러나고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분적으로 정보를 접하고는 있어도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들은 단순한 정보적인 내용이 아닌 실무와 경험에 근거한 내용들이니 금융을 이해하는 전문인들은 물론이고 비전문인들까지도 PPP의 개념과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 자금과 이윤의 창출.
PPP는 다양한 국제금융을 이용하여 큰 자본을 움직이고 그에 상응하는 이윤을 창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모든 경제활동이 그러하듯 기본적인 매도 매수의 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PPP 거래 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00만원 돈을 빌리면서 그 대가로 한 달 후에 120만원을 돌려주기로 가정합시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미리 120만원의 재무증서를 작성해서 주고 을은 그 약정서를 받고 약속된 날짜에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로써 을은 실제로 돈이 갑에게 건네지기 전에 20만원의 이유는 이미 창출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을의 경제적인 이유는 약속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을이 만일 재무증서를 병이라는 친구에게 110만원에 팔기로 하였다면 병은 110만원 투자로 한 달 후에 10만원의 이윤을 보장받게 되고 을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도 중간거래의 이윤으로 즉시 10만원을 남기게 됩니다. 을의 이러한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 각과 같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확보해 다양한 재무증서를 확보하고 동시에 이러한 재무증서를 다양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사기 원하는 병과 같은 사람들을 확보한다면 을로서는 페이퍼 거래만을 통한 이윤을 만들게 됩니다. 확대를 하자면 이러한 부채를 통한 이윤의 창출은 오늘날의 많은 국제금융회사들이 구사하는 거대 이윤 창출의 방식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의 다양한 뱅크 인스트러먼츠라는 수단을 통해 실제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액의 돈을 효율적으로 거래함으로 이윤을 만들어냅니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채상 환방식의 뱅크 인스트러먼츠는 개인이나 회사, 어떤 사회적 조직이든 활용할 수 있고 책임에 의한 약속으로 이윤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합법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자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1년 후 상환 조건의 재무증서를 작성하여 판매하는 것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무증서의 규모는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발행되어집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채무증서의 거래는 채무자가 누구이며 어떤 마켓에서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 거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증서만큼의 자본을 충분히 움직이는 신용도 높은 은행이라면 구매자는 할인된 채무증서를 자산의 운용 차원에서 지체 없이 구매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채무증서는 전 세계의 금융거래 시장에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크레딧 향상을 위한 은행증서 리싱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동기부여가 됩니다.